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인천 서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서구 미래 ESG 포럼 이재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모경종 예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 광역시의회 김명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광역시의회 정종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임목삼 학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섬재단 장정구 부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 임병진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고려대학교 도시지속가학연구소 오수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검단 주민총연합회 회장 백진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소중한 자원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논의하고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4년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기용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기용 의원입니다. 오늘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발제와 토론해 주실 환경 문제 속에서 기후위기와 우리 지역의 수도권 매립지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91년도부터 2020년까지 아태 지역의 재난 피해를 본 분들이 56억 명 정도 되고 재산 피해는 1조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 기후가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지구의 온도도 1.4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기후 위기 속에서 재난재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정말 시급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5년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가 이미 기정된 사실인데 인천시와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가 사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3-109가 끝나면 잔여부지의 15%를 활용해서 또 매립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물론 이 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만들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쓰레기 발생기 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인천은 인천, 경기도는 경기도, 서울은 서울 이렇게 해서 이제는 26년도부터 소각제만 묻게끔 돼 있기 때문에 큰 공간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의 재활용의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세계경제 10위권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후진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이거를 정말 중심 과제로 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더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계속 제가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대책 빨리 세워라.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이제는 더 이상 30년 넘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특히 우리 서구에 있는 주민들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4개나 있는데 이 발전소의 수명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10년이 더 연장이 됐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이 전기를 만들어서 이 수도권과 서울에 이렇게 전기를 보내고 있고 쓰레기는 서울, 경기도, 인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쓰레기를 저희 인천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천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종료뿐만 아니라 인천의 환경위의 오염시설이 제대로 정리될 때까지 인천의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함께 나서서 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후위기 대응 또 이 매립지에 관련된 토론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임병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접적으로 업무를 해왔던 입장이니까 아마 시간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사에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방청객이 중요한 것보다도 정말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그 현장 전문가들이 같이 하게 된 것을 저는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도 토론에 임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쓰레기 처리 후진 국가입니다. 유럽은 0에서 3%입니다. 매립률이. 우리나라는 8.9%인데 실제 재활용률이 60% 이상이라고 하지만 조사한 결과에 실질적 재활용이 이루어진 율을 보면 2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매립률이 20% 이상을 넘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 종료 문제도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소각도 교착 상태가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매립과 소각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국가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그걸 먼저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쓰레기를 교과서적으로 해결하면은 쓰레기 선진국이 됩니다. 즉 매립률을 낮추고 소각률을 낮추면 그 문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오늘 대규모 매립지를 대체 매립지로 찾으려고 하니까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소각도 여러 가지 유해성이 봉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 감량과 재활용률이겠죠. 그런데 감량과 재활용을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캠페인성, 분리수거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지 않고 민간 재활용업자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각과 매립을 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부분의 20%이면 감량 사업과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량 사업, 예를 들어서 일회용기를 다회용기 하는 사업, 제가 서구청장 때 국제성모병원에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22가지의 일회용기가 쓰레기가 제로가 되는 다회용기 사업을 해서 추진이 되는가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관심을 끊기 때문에 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커피박이랄지 아이스팩이랄지 무수하게 품목별로 들어가면은 쓰레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되어 있다.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유독히 수도권에서만 안 되느냐?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즉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인천시와 우리 서구가 중심을 잡고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 인천시와 특히나 우리 서구가 이 공공 감장 사업, 공공 선별장, 그리고 재활용을 민관 협력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은 특히나 저는 공공 선별장을 꼭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AI 4차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는데 유독히 수도권에서만 안 하는 이유는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립장 문제와 소강 문제를 자꾸 해결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부터 그 부분을 감량과 재활용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예산을 반영하고 각 구별로 하자라고 모범을 보이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렇게 우리 인천 그리고 서구처럼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매립지 문제와 소강의 문제 같이 논쟁 그것에만 초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그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계속된 끝장 토론과 정말 끝까지 이렇게 우리 인천에서부터 모범적인 실천적 제안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돼서 정말 이번 토론회만큼이라도 정말 실천적 제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앞뒤 진행되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순환 경제라고 하면 그야말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소비 지점에서 끝나면은 업자한테 넘겨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사실 우리 플라스틱 분리수거 잘한다고 해서 막 그 목에 힘주고 그랬는데 이게 이 필리핀 가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남태평양에 떠다 있는 섬을 만들거나 이런 경험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생각해 보면 이 순환 경제라는 것을 좀 경제에 초점을 맞출 거냐, 순환에 맞출 거냐라고 할 때 어떤 거에 맞춰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방점을 어떻게 찍어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순환에 둬야 경제도 따라오는 건데 그럼 경제에만 초점을 둬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은 수거업자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한 것은 17개의 목표가 수평처럼 병행되어 있다라기보다도 그 목표 속에서 연결 구조를 잘 발견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SDG 17개를 만들 때도 6개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라든지 목표 간의 연계를 어떻게든 찾아봐라 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사장님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럼 SDG를 수립했던 것 자체가 16개의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균형과 조화점을 찾았던 것이 17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쪽에서 보든지 소비 쪽에서 보든지 폐기 쪽에서 보든지 순환 쪽에서 보든지 어떤 쪽에서 보더라도 이게 자원 순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종 소비 쪽에서 끝나고만은 이게 이 지속가능 발전 정신에 좀 위배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17개 목표를 연결을 할 때 연계성과 인과성 여기에 초점을 두고 17개 목표를 보라라고 얘기를 했고 유엔이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11페이지에 보시면은 17개의 목표를 경련적으로 놓지 않고 전체가 한눈에 보일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들을 자꾸 이제 보여주는 문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런 구조를 갖지 않으면 이런 인식 구조를 갖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순환 경제는 17개 목표로 해보면은 12번 목표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12번 목표가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최대한이 아니라 적정하게. 자, 폐기물 관리법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을 갖다가 소각해가지고 매립하라라는 것, 그것은 바로 본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규칙의 별표 5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은 26년부터 그 외에는 30년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1조 1항 또 제2조 2항에 근거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시행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뭐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약간의 부담스러움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별표 5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이것도 이제 최근의 자료입니다. 자, 2021년도 기준 폐기물 처분 방법 중에서 생활사업장 건설 지정 전부 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폐기물을 처분하는 그 방법 중에서 소각이 가장 큰 비중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이것은 좀 표가 적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2021년도 기준 지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천광역시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넘사벽입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매립시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소각시설 현황을 갖다가 보시면은요. 자, 인천이 위에 안 보이죠? 저 밑에 가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가지고 인천광역시가 나와 있죠. 그런데 경기도라든지 서울시의 시설 용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하다못해 충청남도보다도 적은 시설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립지를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각장은 충남보다도 못한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에너지 이용 실태를 갖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공급이 엄청나게 많고요. 자체 사용이 없어요. 아주 적어요. 그래서 발전 시설도 얼마 안 되는데 그나마 나오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인천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자, 폐기물 관리법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이제 제일 폐기물 시행 규칙보다 훨씬 위에 있는 법이고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고쳐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4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해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천은 딱 요 얘기가 맞아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딱 사자체제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의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의식 환영과 그리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2항에 보시면요. 그 관계자들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고 그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된다. 또 국가는
제4항에 보시면요. 국가는 이게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용산. 자, 대통령은 1항, 2항에 따른 직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고 그 4자 간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조정을 해야 된다. 좀 어떻게 보면 사고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정말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짧게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주요 내용들이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검단 지역의 대부분 좀 깊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아마 백진기 우리 대표 회장님도 모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서구에 있을 때 환경경제위원회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현 청장님께서 부청장 하실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신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아쉬운 게 우리 청장님이 시작했던 부분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았었거든요. 저희도 왜 그러냐면 이 정책이 이 자원 재활용 정책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율이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현 전 청장님께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행하셨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고 좀 머물러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립지 정책은 사실 저희가 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뭐가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공약 누군 어떤 선거든 어느 후보든 다 공약하는 내용이 이제 매립지 종료인데 매립지 종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 사전 협의로 해서 매립지가 종료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몇 명 말고는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방법이고 또 지금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제 머리를 이렇게 만든 서울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도 사실 30년 넘게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를 우리가 다 받고 어차피 종료 못할 바에는 그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인센티브는 전혀 받지 못하고 피해는 계속 안고 있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지역 발전에도 굉장히 좀 저해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뭐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사실 일부 주민들이 그걸 또 독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오늘 뭐 저도 좀 긴 시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많은 이렇게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회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 방향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정치권에서 우리 이재현 선생님 이 분야에서는 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니까 잘 상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도 이제 5개년 단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국가나 뭐 그런 시민단체 분들께서 항상 이제 탄소 중립을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큰 틀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뭐 에너지나 교통이나 뭐 산업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하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나 주민 실천 관점에서의 그 탄소 중립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했던 그 정책들을 보면 사실 정말 이재현 청장님께서 엄청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정말 많이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추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중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너무 뭐 소소하지만 작게는 뭐 플라스틱을 왜 비닐과 분리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LED 조명으로 왜 그 도로의 조명을 바꿔야 되는지부터 주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서구에서는 뭐 기후 대응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고사된 나무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나무가 탄소 중립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미비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자체 작은 단위에서는 뭐 그 나무를 뭐 주민들이 하나하나 뭐 입양해서 그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해서 좀 더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많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 현장에서 보고 제가 액션 플랜까지 다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를 하면 좀 깊이 있게 가자. 그래서 이명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오늘 첫 토론회 하지 말고 오늘 첫 토론회는 방향성만 하시더라도 기왕 한번 붙잡았으면 이 문제를 끝까지 실질적 전략이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까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고 가령 우리가 뭐 기후변화의 2030 대책, 2050 네트제로까지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과 전문가, 아까 언론 쪽에서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정치 공방 형식으로 지금 쓰레기 문제가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언론도 그 문제만 다룰 수밖에 또 없잖아요. 정치 공방으로 하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과 전문가의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만 모이면은 이 대책이 지금 대책보다 훨씬 더 실천적 대책이 바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가지 못한 이유는 정치 쪽 공방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단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이 문제는 민생에 있어서 쓰레기의 가장 접점에 있기 때문에 여야를 어떤 막론하고 구체적인 액션에 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김경우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같이 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만약에 구체적인 실천적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시나리오를 짜볼 때 수도권 매립제 3-1 매립장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했다시피 2025년 종료를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종료를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높이가 30m까지인데 저도 수도권 매립제 현장에 워낙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 2026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아이러니하게 2026년 쓰레기 봉투체의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지금의 현재 있는 3-1 매립장도 2025년에 다 찰 걸로 예상해서 2025년이라고 인천시에서 언급을 했을 뿐이지 사자 합의문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잔재문만 들어가니까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더 쓸 수 있는 시간을 이미 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직매립의 조항 때문에 그러면은 소각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각장 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매립과 소각이라는 단어를 지금 꺼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감량과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민간 영역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관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관이라고 하면 시에서의 역할, 환경부 역할, 우리 인천시와 그 다음에 우리 서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사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액션 플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제 실천적 전략을 한 6, 7가지를 그래도 이 토론에 제가 또 제안을 드린다면은 첫째는 감량과 그러니까 매립과 소각이 아니라 감량과 재활용 목표 관리제를 추진하자는 얘기죠. 사자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ESG의 기후변화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리제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감량과 재활용을 실제로 우리 이렇게 해보자. 사자 합의문의 그런 중요한 요소에 그걸 하나 못 정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주도를 해야 되나? 인천이 주도를 해야 된다. 우리 인천부터 2030년까지 재활용 목표를 70%로 하겠다. 지금의 쓰레기를 매립과 소각으로 들어간 것을 반으로 줄이겠다.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감량과 재활용의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그게 목표 관리제를 추진하자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이걸 인천시부터 각 구별로 한 다음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얘기를 내서 사자 합의문에 집어넣을 때다. 이걸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거기에서 매립률은 지금의 10에서 20%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립률을 저는 3%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제안 두 번째는 수도권에 있는 시, 군구별로 쓰레기를 현재의 매립 소각에 들어가는 부분을 50% 이상 감량 목표로 하자라고 해서 공공형 감량 사업을 치열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기, 아까 제가 다회용기 사업, 음식물을 전량 바이오 시대에 이제 수소로 만드는 시대잖아요. 커피밥, 수고만 되면 모두 재활용, 연필까지 다 만들어내고 어린이 조형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아이스팩은 재사용이 20번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 이렇게 빼내면 벌써 50%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제안 두 번째로 하고 싶고, 제안 세 번째는 지자체가 쓰레기를 모으는 집화장이 있습니다. 집화장 가보십시오.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앞치라고 개판이지 않습니까? 그 집화장에다가 최첨단의 공공선별장을 만들자는 얘기죠. 이 공공선별장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재활용률이 70%로 바로 올라갑니다. 왜냐? 선별을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재활용을 못하냐? 그걸 다시 씻어야 되고 다시 구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인건비가 많이 들고 기술도 투자비가 여러 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분리수거를 했지만 소각과 소각과 매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자체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가체가 쓰레기를 청소차로 모으는 행위만 하지 말고 이제는 로봇 기술 가지고 병뚜껑이니 페트, 피 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또 실제로 실증화되어 있잖아요. 그 기술을 사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첨단화돼서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재활용률이 70%로 높여질 수 있다. 그리고 민간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잡쓰레기죠. 그걸 가지고 열분의 시설 지금 여기에 10톤짜리가 여기 서구에 들어섰어요. 제가 구청장이 있을 때 그걸 허용을 해줘가지고 그걸 허가를 내줬어요. 예? 주민 반대에 무릅쓰고 그걸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지금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또 10톤짜리를 수도권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비닐과 플라스틱을 전부 녹여가지고 열분의 시설로 했더니 그게 매립의 소각에 되는 부분을 전부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공재활용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민간에서 소득이 되는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재활용을 공공재활용이 나서란 얘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벌써 머리에 그려지는 게 소각할 게 그 잔재물도 다 미리 긁어내기 때문에 소각에 대한 유해성이 대폭 낮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각장을 나머지는 잘 탄 것만 소각을 하기 때문에 유해성이 문제가 없다라고 주민 설득도 가능하고 그 작은 규모의 소각장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설득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소각장이 뭐가 문제냐? 타지 않은 잡쓰레기들이 모두 온통 한 8 내지 9%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유해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선별장에서 타지 않는 것들을 미리 꺼내고 재활용하고 나머지 잘 타는 것만 하게 되면 이게 열 효율이 높은 소각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은 수도권 매립지처럼 대형 매립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대체 매립지가 안 됐는데 이렇게 감량과 재활용을 대폭 하고 나니까 3%밖에 안 된다. 이제 잔재물밖에 없다. 그리고 소각 여율이 높은 걸로 했다. 그럼 매립할 게 별로 많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각 지자체가 조그마한 매립, 그것도 잔재물, 그걸 가지고 스위스처럼
기술이 발전하면 소각지 자체도 벽돌을 만들고 다시 꺼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으로 가는 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소각이랄지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빨리 지금 내놓을 시점이다. 이런 마지막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가 그건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 보면은 그동안은 폭탄 돌리게 하다가 이제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면 저는 뭐 현장에 대한 정보가 전문가들도 부족하고 행정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페이퍼 정도를 보는 거지 현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않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고요.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쓴 거 보고서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지 현장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을 잘 갖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다의 해양 쓰레기조차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가 분명히 뭐 재활용률이 7, 80%다라고 환경부가 자랑스럽게 홍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게 과연 최근에만 알았을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몰랐을까? 고물상들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을 거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정작 정책을 위반하고 하는 환경부는 재활용률을 거의 80% 육박한다라는 통계를 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다. 라는 걸 명확하게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데 이 역할의 분담이 칸막이로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칸막이를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런 토론회가 저는 여러 차례 있었겠죠. 그때 이어지지 않고 단편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또 그냥 문제를 더 드러내는 방식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말씀하시는 얘기를 공공설명장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가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한데 또 누가 할 거냐?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계시면 의원님들이 그런 자리를 좀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역시나 그런 자리가 그냥 총장님의 그냥 한 주장으로 묻힐 가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문제가 된다. 물론 환경운동을 20년 한 입장에서 뭐 외람된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립지 문제 하나만 제가 언급을 하면 매립지 자체는 따지고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문제가 덜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지역이 더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물론 매립지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주변 지역에 가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는 경계 지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의 수도권의 그 한복판에서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수십 톤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현장이 바로 매립지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환골자라고 하는 그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또한 결국 단속을 하면 물 뿌리는 것만 조금 하다가 마는데 이 물 뿌리는 거 비싼 먼지 아시잖아요. 차 바퀴에 의해서 멀리까지 그 먼지가 어디까지 가냐면 검단 새로 아파트 짓는 데까지 그 먼지가 바퀴에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세균 시설을 제대로 했다면 원래는 세균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바퀴를 잘 닦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에는 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어도 수백 미터까지 먼지가 날려서 어느 정도냐 그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입구부터 한 1, 2km 정도까지 가로수가 먼지가 뽀얗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거기서 묻어나온 그 물에 세균 시설을 바퀴를 닦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 세균 시설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담당 공무원도 다 압니다. 근데도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만 봐도 그 어떤 업체, 어떤 현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큰 데서가 아니라 자잘한 문제들이 여러 개가 쌓이다 보면 전체 문제의 100 중에 한 20% 정도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근데 저는 서구를 보고 여기 백진교 회장님 계시지만 오줌도 안 쌉니다.
애들 표현으로. 왜냐하면 서구에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 쪽에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선수들이냐? 아니죠. 뭐 여기 지금 뭐 계시니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바른 얘기를 하면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서구에 꽤 많습니다. 아까 오늘 저기 지금 의원님께서 뭐 연장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시길래 저는 저거를 공개적으로 좀 말씀하시면 좋겠다. 아주 여러 차례 얘기를 좀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발언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죠. 결국 감량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 감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는 논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인 뭐 협회에서라도 토론회를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지금 기후위기 대응 토론회잖아요. 발전소 아까 우리 김경우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김포에 경계 지역에 발전소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김포 열 병합 발전소. 네, 그거 만들 때 여기 있는 거 폐쇄한다라고 하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서구 발전에. 그러면 적어도 그 김포에 있는 게 여기 서구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바로 경계 지역에 있는데. 그럼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새로 가동을 한다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만 조금 얘기를 하지 실제로 그거에 힘을 써야 되는 서구에서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한다고 하는데 뭐 물론 열병합이 다른 발전소보다는 낫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실제로는 크게 문제가 된다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천 부표 저희 서구는 다 아시잖아요. 이 노후 산단에 대한 대책 또한 제가 보기에 과연 어떠한 정도의 논의를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악취의 주 발생원이 가자동하고 이 동부의 그 경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해법은 과연 있느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폐수가 원인이 어딘지에 대해서 여전히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마무리를 좀 하면 저는 이 서구는 모든 환경 문제가 다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메리지 문제의 감량, 방법, 그 다음에 그 생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이거를 줄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전문가들과 행정과 정치권 빼고라도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논의가 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자연 가까이.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존협회
녹색환경 보존협회 화이팅!